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요즘 대구시 인사를 두고 권영진 대구시장 측근 챙기기용이라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습니다. 선거 캠프에 있던 비서들이 줄줄이 요직에 임명됐고 전직 대구시 의원들이 출연기관 대표로 잇따라 취임하고 있습니다. 다들 지난 선거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 선거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들이고 자유한국당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낙하산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청소년 지원재단의 대표 채용 공고입니다. 최소 1년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채용 자격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관련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능력이 있다고 이사장이 인정한 자라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원래 청소년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지만 지난해 말 슬그머니 빠졌습니다. 이곳 이사장은 대구시 행정부시장입니다. 결국 대구시 행정부시장이 대구 청소년지원재단 대표를 사실상 뽑을 수 있는 셈입니다. 올해 대구 청소년지원재단의 예산은 63억 원.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인 38억 원이 대구시 시비로 충당되는 만큼 대구시의 입김이 절대적으로 작용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경애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대표로 취임했습니다. 검찰청 쪽으로 활동하면서 범죄 예방 지도사나 이런 자격증들을 나름대로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왔는데 물론 그런 오해도 할 수 있겠지만도 나름대로 사명감이 없으면은 여기는 할 수 없는 자리라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민사회 단체들은 관피아에 이어 정치 마피아, 즉 정피아 낙하산 인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의회에 여러 차례 행정사무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결국 행정안전부에 감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시의회와 대구시가 유착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좀 시의회 어떤 그런 본연의 어떤 기능들을 좀 무디게 한다라는 어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판단할 여지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최기령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최근 대구시 교통연수원장에 취임했습니다. 대구 청소년지원재단처럼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대상이 아니어서 별 문제 없이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역시 시의원 출신인 전임 김대현 대구시 교통연수원장은 권영진 시장 캠프에서 일하다가 대구시 비서실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구시는 김의식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도 대구 경북 섬유산업연합회 상금 부회장으로 내정했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이 같은 인사 논란 중심에 있는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 역할을 이어갈 수 있을까 의문을 가진 시민들이 많은데요. 권 시장의 재판 쟁점을 윤태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지지를 부탁한 것과 초등학교 동창회 체육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겁니다. 선거사무소 개소식 지지 발언은 증거가 명백합니다. 그나마 다툴 사안은 동창회 체육대회 지지 발언입니다. 권 시장이 구청장은 누구, 대구시장은 자기, 시의원은 누구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름을 말하며 뽑아달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권 시장 측은 그런 적이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법상 당사자가 위법인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죄를 면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권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선거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기본이 징역 8개월에서 1년 6개월까지입니다.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기 때문에 강경 사유는 없고요. 오히려 검찰과 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엄정하게. 하지만 권 시장 측은 공개 장소에서 노골적으로 이름까지 외치며 선거운동을 했다는 제보자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악의적 제보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충분히 헤아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구형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1심 재판부가 권 시장 측의 주장을 얼마나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아마추어 골퍼들은 평생 한 번 하기도 어려운 게 바로 홀인원인데요. 이 홀인원 축하 보상보험에 가입한 뒤 이 가짜 증명서를 만들어 보험금을 가로챈 수십 명이 적발됐습니다. 박재영 기자입니다. 보험 설계사 A씨는 지인 60여 명을 골프 홀인원 축하금 보상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 10명 가까이 홀인원 보상금을 탔습니다. 특정 설계사가 모집한 특정 지역의 사람들은 골프가 치러 가면 홀인을 하니까 그게 벌써 배심이 가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홀인원을 했다고 해 수상히 여긴 경찰이 수사를 했더니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보험금을 타낸 골퍼들이 홀인원 축하 경비 명목으로 카드 결제한 뒤 즉시 승인 취소하는 방법으로 가짜 매출 전표를 만든 겁니다. 홀인원 증명서와 현장 사진을 제출하면 보험금을 타내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입건된 68명은 이런 수법으로 2011년부터 최근까지 보험금 1억 8,7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기간이 지나고 나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현장에 간 데는 아무 흔적이 없죠. 홀인원 성공 여부와 카드 사용 승인 취소 사실을 알 수 없는 보험사들은 속수무책입니다. 동반한 캐디가 홀인원 성공 여부를 입증만 해주면 그 골프장에서 홀인원 그 증명서를 쉽게 발급해주고, 홀인원 보험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이 같은 사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대구의 한 대학병원에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된 신생아 수가 15명으로 늘었습니다. 해당 대학병원은 병원에서 감염자가 처음 발생한 지난 23일 이전에 태어난 신생아 1명이 추가로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병원 측은 잠복기에 태어난 다른 신생아 6명도 추가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집단 감염은 신생아실에 있던 신생아가 지난 23일 태어난 뒤 산후조리원에서 실시한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면서 시작됐고 현재 14명이 해당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그늘이라고 할까요? 빈부격차, 고용불안 같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윤을 넘어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 기업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끝나도 폐업하지 않고 살아남는 경우가 일반 창업기업보다 높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대구 중구에 있는 공감시즈, 북한 이탈 주민을 돕는 센터로 시작했다가 게스트하우스와 여행사로 영역을 넓혀 운영하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주민과 청년층이 주로 일하고 있고 장애인들에게 직장 체험 기회도 주고 있습니다. 이익은 남기는 것보다 기부에 맞춰져 있습니다. 순이익 중 절반은 북한 이탈 주민과 취약계층 지원에 쓰입니다. 이윤 창출도 중요하지만 그 이윤으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기부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이 제도적으로 완비가 되니까 사회적 기업으로서 의미가 더 큰 것 같아요. 초기에는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잘 모르는 데다 대구를 찾는 관광객도 적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도 손꼽히는 사회적 기업이 됐습니다. 최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마음도 남다릅니다. 북한이 열리면 개성, 금강산, 백두산 이런 데 우리 시민들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요즘 이제 분위기를 보면 곧 실현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리고 기대가 됩니다. 대구 지역 사회적 기업은 69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예비 인증 단계를 거치는 5년 동안 정부 지원을 받습니다. 이 지원이 끝난 뒤 3년 동안 평균 생존율은 75.4%로 일반 창업 기업의 생존율보다 훨씬 높습니다. 다만 인건비에 치중된 지원은 다양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집중해 주기보다는 이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공공 서비스 영역을 사회적 경제 조직이 진입하도록 개발을 하자라는 게 좀 주요 핵심 목표입니다. 사회적 기업이 더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과 참여도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대구시 비산동의 한 다세대 주택 현관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스쿠터에서 불이 나 45분 만에 꺼졌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불이 집으로 옮겨부터 소방서 추산 4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배터리 안에 있는 가연성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대구 MBC 원례 시청자위원회에서 시청자위원들은 남북, 북미 간 대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그 영향과 의미를 분석해서 지역 시청자들에게 보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뉴스와 토론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할 때 시청자들이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사안을 다뤄야 하며 장애인과 외국인, 소수자들을 배려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 주요 현안은 지속적으로 다뤄줄 것을 당부했습니다.